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총선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죠.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벌써부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추석이 끝나고 난 뒤부터는 총선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번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치를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시안 게임을 이번에 하면서 중국과 대한민국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시간으로 어떤 나라를 응원하는지 그거를 이제 표시할 수 있도록 다음이 뭐 했나 봐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원 댓글을 보니까 중국을 응원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66%고 한국을 응원한다라는 사람이 3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도 중국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경기를 보더라도 압도적인 다수가 어떻게 된 것인지 중국을 지지하는 경우가 92%, 북한을 지지하는 경우도 75%고요. 그리고 홍콩을 지지하는 경우도 91%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나타난 모습이거든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라고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어떤 성향을 봤었을 때 다음을 이용하는 과반 거의 뭐 압도적인 다수는 대한민국보다도 중국과 북한과 홍콩 이런 국가들을 훨씬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도저히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다른 어떤 또 유명한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경우를 한번 또 보니까요. 네이버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중국과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그 경우를 보니까 압도적인 다수 90%가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기를 지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북한에 대한 경기 그리고 또 뭐 다른 어떤 경기, 홍콩에 대한 경기를 보더라도 아까 다음과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당연한 모습인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음과 네이버를 비교하게 된다면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충분히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지금 저렇게 댓글을 남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여론 조작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그래 가지고 뭐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다음이 대처하는 방식은 서비스를 그냥 관두겠다 이러고 앉아 있지만 이렇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철저히 제가 보기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죠? 과거에는 또 그때 나는 개인이요 뭐 이거였나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중국과 북한을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주요 기사들의 댓글 같은 거를 남기고 그리고 그 댓글에 추천을 막 하는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던 게 한 2년 3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에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근절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 여론조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최근에 정당 지지율 조사를 쭉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보시는 바처럼 19일부터 21일 사이 그러니까 뭐 25일부터 27일 사이 뭐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근데 눈에 띄는 게 뭐냐? 한국갤럽부터 시작해가지고 MBS 요 4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근소하게 앞서 나가거나 근소하게 밀리는 이런 지금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리얼미터랑 여론조사 꽃 이거는 김어준이 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봤었을 때는 근소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론조사 그 꽃 같은 경우는 과반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48% 가까이나 지지하고 있죠. 질문해봐야 되는 것이 6개 여론조사 중에서 4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리얼미터랑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리얼미터랑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조금 편향된 경향이 있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당이 거의 비슷비슷하구나 접전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정상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개딸들이 됐거나 민주당이 됐거나 매번 하는 얘기는 뭐예요? 리얼미터나 여론조사 꽃 같은 여론조사 결과 갖고 나와가지고 이것 봐봐라 지금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선동이 될 수밖에 없냐? 이유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앞선 4가지 여론조사 한국갤럽부터 시작해서 MBS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응답률이 최소 10%를 전부 다 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가장 높은 응답률 같은 경우는 MBS로 20%나 무려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리얼미터랑 여론조사 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무려
2%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률 자체만 보더라도 한국갤럽,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MBS랑 리얼미터랑 여론조사 꽃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미안할 정도로 리얼미터랑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처참할 정도로 낮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리얼미터랑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ARS 자동 응답을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기계음으로 막 여론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누가 끝까지 응답하고 있겠습니까? 이재명에 미쳐있는, 민주당에 미쳐있는 막 열혈 지지자가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계음으로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그냥 바로 끊어버리죠. 그렇죠? 근데 앞선 한국갤럽부터 시작해서 MBS 같은 경우는 사람이 면접하는 형태로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안해서라도 잘 안 끊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응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응답률을 통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결론은 이거죠. 응답률이 처참할 정도로 낮다라는 것은 편향된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것이고 응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반적인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지금 6개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게 MBS였습니다. 무려 20%였죠. 그렇죠? 그거를 봤었을 때 어떻다? 지금 국민의힘이 33%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잡스러운 짓거리들 후쿠시마에 대해 가지고 선동을 하고 그러나 정작 지들은 회를 처먹고 앉아있지를 않나. 그리고 또 남국이 또한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선동을 그렇게 해놓고서는 긴자 길거리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지를 않나. 이런 모습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하기는 일러요. MBS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이재명의 구속영장의 기각이 됐을 그 시기에 나왔던 거다 보니까 사실상 기각이 되고 난 뒤 그 이후에 지금 여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나오게 되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 여론조사를 봤었을 때 충분히 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재명의 지금 구속영장 기각의 실체와 진짜 의미를 열심히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추석에 대한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재명 측에서 했던 게 뭐였어요? 영수회담하자. 민생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 이렇게 또 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쇼라는 것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이 언제 도대체 영수회담을 제안했었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직전과 기소되고 난 직후에 그때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었고요.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김용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지고 민주당 압수수색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니까 대번에 또 뭐 했습니까?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월 달에도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 영수회담을 제안했었고 이번은 똑같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자기에 대한 뭔가 사법 리스크가 뭔가 나타난 직후에 항상 이재명이 했던 게 뭐예요? 영수회담하자 민생을 챙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 같은 경우는 애당초 머릿속에 민생에 대한 생각, 국민들에 대한 생각은 추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그냥 철저히 이재명을 지키자,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말자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민주당한테 표를 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지금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개 잡스러운 얘기를 떠드는 인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재명만 살게 되었다.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범보수권의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당연히 대권 주자로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21%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준석이 그렇게나 까불어대는 자기 어떤 지지층이라고 하는 10대, 20대, 30대를 보니까 놀랍게도 거기서도 압도적인 1위가 누굽니까? 한동훈 장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준석 같은 경우는 팬코,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많다. 젊은 남자애들한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10대, 20대, 30대 남성들도 압도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을 지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준석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8%, 6%밖에 나오지 않고 놀랍게도 여성들조차 10대, 20대, 30대가 압도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지금 이 순간에 낙담해가지고 총선에서 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MZ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더 이상 반일 선동 통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구려 선동 통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길 수가 있으니까 영상을 보고 계시는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이상인 분들, 70대, 80대, 90대, 100세인 분들 모두 열심히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총선 전까지 민주당의 이 잡스러운 실체, 이준석 같지는 잡스러운 인간들의 실체를 널리 알려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총선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